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어제 있었던 조지와의 평가전에서 대한민국은 조지와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 끝에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일단은 최근 보르도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데뷔골을 정렬시킨 황의조 선수의 좋은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죠.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경기 내적으로 대단한 수확이 있었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의문점이 많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일단 벤투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는 기존에 추가하지 않았던 3백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전에 여러 클럽 팀들을 맡았을 때도 3백보다는 4백 전술을 좀 더 중시했던 벤투 감독이지만 아무래도 친선평가전이다 보니 기존과는 다른 전술적인 실험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엿보인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벤투 감독이 지난 6월 호주전과 부임 초기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한 번씩 3백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는 게 사실 4백 포지션과는 다른 플랜 B를 찾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권경원, 김민재, 박지수로 다들 단단하고 수비할 때 굉장히 파워풀하고 파이팅 넘치는 선수 구성이죠. 빌드업보다는 수비수로서 수비 자체에 상당히 특화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드필더 자리에는 백승호 1보란치에 권창훈, 이강인을 양쪽 맷잘라로 둔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3명의 미드필더가 보시면 다들 볼을 이쁘게 잘 차고 센스와 감각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의 미드필더진만 봐도 짧게 지공으로 예쁜 축구를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는 벤투 감독의 의도가 엿보이는 선수 구성이죠. 그런데 뭔가 불안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백승호 선수가 1보란치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백승호 선수는 사실 보란치 위치가 아닌 맷잘라 위치에서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유형의 선수로 사실 이 포지션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승호 선수를 이 자리에 둔 거는 아마 벤투 감독이 상대팀인 조지아가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담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자리에 넣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신의 이상적인 축구인 볼 점유와 빌드업 중심의 축구를 펼치면서 경기 전체를 지배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백승호, 이강인, 권창훈 선수 모두 볼 소유를 오래 하는 편이고 상대 수비 압박을 벗어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지아 정도 팀이라면 이 3명의 선수들로 중원을 잡아먹으면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측면 윙백 자리에는 김진수와 황희찬을 좌우로 구성했네요. 김진수 선수의 선발 자체는 무난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서 특이점은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겠죠. 그동안 라이트백 포지션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많은 기여를 했던 김문환 선수의 오버래핑 스타일도 상대 수비를 상대로 직접적인 드리블로 바꿔든다든지 하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에게 아마 그런 걸 기대하고 측면에서 수비를 후벼파주길 기대한 선발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조자 정도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져가도 큰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발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위에 손흥민, 이정엽 투톱. 이정엽 선수의 경우 워낙에 연계력이 좋고 벤투 감독이 의도한 지공 스타일에 어느 정도 걸맞는 톱자원이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면 벤투 감독이 대충 어떤 느낌의 경기를 생각하고 라인업을 짰는지 대충 감이 오죠. 이강인, 백승호 같은 미드필더들이 볼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지켜내면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내려앉은 상대 수비는 황희찬의 측면 후벼파기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나니 역시 축구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비적인 포지셔닝에 적합하지 않은 백승호를 원 볼란치로 기용한 문제점이 바로 발생을 했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의 예상 외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선수들이 상당히 당황을 했는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기대했던 전방의 이강인과 권창훈의 공격도 생각보다 잘 안 풀렸죠. 게다가 공수간격이 이상하리만치 벌어져 있어서 더더욱 백승호 입장에서는 공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고 백승호 혼자서 넓은 중원을 커버하기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과 권창훈이 내려와서 수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3백 포지션에 위치한 선수들 중 중앙에 위치한 김민재 선수가 백승호 선수의 중원 커버를 어느 정도 도와주는 형태로 부담을 덜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3백에 위치한 수비수들 모두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껏 공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권창훈과 이강인을 백승호의 커버를 도와주는 형태로 수비에 치중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일단 전술 실패라고 봐야겠죠. 결국 벤투 감독도 상대 조지아가 생각보다 강한 팀이라는 것을 느꼈는지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백승호 선수를 교체시키고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인 정호영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거의 10년을 그 자리에서 뛴 정호영 선수는 역시 자신의 묵직한 장점을 보여주면서 잘 커버를 해줬습니다. 정호영 선수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중원에서 무게감이라는 것이 느껴졌죠. 다음으로 윙백 포지션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측면 뒷공간이 계속해서 후벼 파졌고 박지수 선수의 경우 황희찬 선수의 위치를 전혀 커버해주지 못하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특히나 약점을 많이 노출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벤투 감독이 황희찬 선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힌 것이 문제가
문제라고 봅니다. 요새 한창 전방 공격수로서 몸이 제대로 올라온 황희찬을 윙백이 아니라 차라리 공격 쪽에서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정엽 선수는 벤투 감독이 기대한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상대 수비수에게 상당히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리그에서 숱하게 보여줬던 연계 플레이를 통한 공격 기여는 전혀 나오지 못했죠. 근데 사실 빌드업 자체가 안 된 경기라서 이정엽 선수가 혼자서 뭔가 해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그런 경기였죠. 뭐 어쨌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느낀 점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 경기는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 자체에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도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려면 좀 더 선수들에게 특화된 포지션과 역할을 주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 경기인 투르크메니스탄전도 상대가 상당히 약체 팀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많은 실험적 카드를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경기를 펼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